예, 저는 지금까지 50가지 직업의 일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13가지는 사업을 제가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보증금 500만 원으로 억대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름 그 장업계의 대기업 본사에 있는 그 뷰티 강사로 흰 가운 입고 일하다가 정말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보험, 정수기, 텔레마케터에서 미친 열정으로 모두 영업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강사, 또 이제 자기개발 작가까지 제가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도대체 제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참, 저는 저의 성장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나빌 여중에 제가 막내딸이고, 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있고 좀 나름 화목하게 살다가 이제 스펙타클한 영화 같은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 당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단체벌을 섰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 주저앉고,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 주저앉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1년을 걷지를 못했어요. 그냥 누워서 지냈어요. 네. 근데 누워서 지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모님들이 진짜 딸을 낳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 막 근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문지방이 보이는데 우리 집이 제가 그 당시 소원이 저 문지방이 저 가족들이 넘어다니는 저 문지방을 제발 넘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넘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문지방을 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무렵에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병원을 가도 근데 뭐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걷게 될 무렵에 다시 또 불행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건장하시고 경제력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고 병원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더니 아버지 발로 그냥 갔다 오시겠다고 가시더니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병원 가셔서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됐고 2, 3일 만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은 주르르 막 초등학교, 중학교면 다 주르르 막 등록금 나갈 일이 쭉 있는데 경제력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암담한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와,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경제력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 가난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금슬이 좋으셨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중간에도 좀 막 힘들어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2년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중학교를 갔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중1 때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되게 막 좀 어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쪽에 어머니가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 코에 휴지를 딱 갖다 대시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갔다 와서 아침만 해도 벌써 엄마가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엄마의 죽음을 설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건 눈물도 안 나왔어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너무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막 퉁퉁 부은 얼굴에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살 건데 어차피 죽지 않고 살 거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부모님이 너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그럼 네가 살고 나중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겠어? 너에게 주신 생명을, 목숨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살 거면 살아봐야 될 것 같아.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돈이 어디가 흘러갈까? 그럼 이게 가난한 동네에서 어디가 돈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부부도 살고 간부도 살고 그런 아파트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서 꼭대기층부터 벨을 눌러요. 벨을. 근데 벨을 문 열면 뭐 그냥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막 삐쩍 마른 애가 와서 먹으러 하니까 됐다고 문 닫고 그냥 말죠. 외국 사람들이 뭐 대화도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냥 막 이러고 가고. 근데 좀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이제 그 백인분이셨는데 영국인이셨는데 제가 벨을 열고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Hello, I can. I wash the dish, kitchen the floor. I can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좀 웃으시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하고 떠듬떠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일할 때 5불. 그래서 원위크, 일주일당 5불씩 주기로 해서 했는데 이분이 저를 갖다 믿고 거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를 해준 게 나는 너무 고마우니까 보이지 않는 침대 밑에까지 그 어린애가 들어가서 그렇게 닦고 싱크대 그냥 바짝바짝 닦고 깨끗하게 해요. 이게 눈속임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갔다 오면 어깨가 너무 으스러질 것 같이 아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걸레도 깨끗하게 빨고 향긋하게 탁 하고 팍 해놔요. 깨끗하게. 그리고 얘기를 해요. 사회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당신 어떤 한국 음식 좋아하냐.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You like Korean food? 뭐 좋아하냐. 소주 좋아한다는 거야. I like Korean food 이거 소주. 그 제가 오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제가 소주를 한 병씩 꼭 이렇게 사놔놔요. 이렇게 거기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그럼 이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린애가 그렇게 하니까. 얘 요거 받고 요걸 해줘?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군 부대에서 막 사탕 같은 거, 막 초콜릿 같은 거 사오고 맨날 뭐 해줘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고. 근데 이분하고 오랫동안 너무 날 이뻐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이분이 영국에 돌아가게 되게 됐어요. 부부가. 영국에 돌아가시면서 친구분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사파이어 목걸이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꼭 안아주고 막 이러고 너무 이뻐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 해줬는데 친구분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이분도 이제 갔고 뭐를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해서 내가 부모 없는 티를 내고 막 구질구질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다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빙, 동네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 가서 서빙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제 좀 커서 제가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가서 알바를 했어요. 참 많은 일이 봤어요. 옷가게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알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나사시럽 꼼바냐 쪽에 가서 일기로 또 들어가서 좀 옷가게 또 있고 명동에 가서 그리고 밤 막 9시 10시에 끝나면 너무 늦으니까 제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막차가 끊겨서.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 친구가 야 대기업에 그 본사에 원서 그 넣자. 같이 더 넣어보자. 그 우리나라 최고죠. 거기 화장품 회사가. 그래서 한번 넣었어요. 거기를. 넣었는데 그게 됐어요. 그 돼가지고 친구랑 진짜 오랜 시간을 거의 20대를 보낼 만큼 오랜 시간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나름 제가 이제 미용사으로 들어갔는데 본사 거기서 제가 운이 좋게 이제 뷰티 강사로 풀려가지고 뭐 은행,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도 입고 막 호텔 가서 이제 또 강연 뭐 하고 그런 메이크업 쇼 이런 데 가서 제가 메이크업 심사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그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또 약간 생활이 이제 좀 어려워졌었어요. 동갑 남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잡기가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들어갔어요. 피부관리실과 화장품 지사를 하셨던 분인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너무 이분이 잔소리를 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막 이 마포자루 파는 것까지 막 쫓아서 뭐라고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그 친구분이 거기서 계셨는데 친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피부관리사가 오래 못 버틴다고.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러 이 친구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네. 손님들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그만두고 딴 거를 알아봐야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한테 굉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와요. 이분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미 내 마음으로는 정했어요. 당신과는 끝이다. 빠이빠이다. 나는 다른 데 갈 거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매일 퇴근하면서 가서 보고 있는 찰나였는데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웬일일까? 그리고 나가서 식사를 잠깐 했는데 내가 이제 그만둘 거를 낌새를 차리신 것 같아,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해서 망했다. 망해서 정말 자살하고 죽고 싶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업을 망했지만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됐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가 나에게 온 최고의 찬스야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확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밑에 그냥 월급 받는 관리사,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고용된 직원일 뿐이었는데 내 마인드가 CEO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고객한테 응대하는 거, 전화하는 것까지 나는 하나도 일거수일투족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적었어요. 노트 3권을 다 적었어요. 빽빽하게. 그리고
제가 그 본사와 다시 알아보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알아보고 모든 게 다 스탠바이 되고 진짜 돈도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사실은 했어요. 모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할 때 제가 한 노하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다. 자본금이 없다. 나는 자본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 아웃풋을 낼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 모토의 명언 중에 테디 루즈벨트 그분의 대통령 그분의 말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가 제 인생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총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내가 이거 한다고 남들 따라하는 거 가서 뭐 새 가구를 들여놓고 막 기계가 있어. 이 기계가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정해진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내가 530만 원짜리 허름한 집이지만 가게지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최선의 노력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와 여기 오면 너무 편안하다. 내가 지금 여기 막 뭔가 사회생활하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면 뭔가 쉼이 느껴진다. 힐링이 느껴진다. 내가 장사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난 이 사람들한테 뭔가 힐링이 되고 싶어. 정말 프렌드가 되고 싶어. 친구가 되고 싶어.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 니즈를 잘 파악하고 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고민인 분한테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하고 나서 내가 뭘 했냐면 돈이 없었지만 저는 정말 돈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걸 벌면은 뭐에 투자를 했냐? 공부를 했어요. 바로 제가 저쪽 좀 의정부 쪽에 그 학원에 등록해서 피부관리에 대한 공부 더 하고 제가 기초지식을 제 회사에서 제 본사에 있을 때 제가 기초지식을 제가 강사 자격증 따면서 그걸 다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초지식은 있잖아요. 근데도 더 내가 공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인풋이 있어야 이들보다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본적인 양심.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 그럼 이 돈 받는 값어치보다 못해도 내가 10배를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최대한을 잘주고 싶어.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저 먹고 막 거저 이렇게 막 재충재충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평생 갈 수 있는 평생 고객처럼 미국의 자포스 회사처럼 정말 난 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10사람만 있어도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몇 명 없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얘한테 집중하고 싶어. 이 고객한테 집중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 고객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품도 그냥 싼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거, 질 좋은 걸 해주고 그리고 이 클레임도 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그거로 굉장히 빨리 그 효과를 낼까 하고 제품회사 오라 해서 굉장히 좋은 팩들도 해주고 굉장히 퀄리티 좋은 걸로 해줘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진짜로.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문이 나갖고 막 은행이 막 각종 은행 하여튼 그 동네 시에 관련된 분들도 막 오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크게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소문이 나갖고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에어로빅 팀들이 막 끝나고 우르르 막 오고 진짜 줄을 설 정도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거 한 팀 끝나면 한 팀 오고 한 팀은 끝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막 서랍에 돈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을 정도로 잘 됐어요, 굉장히. 그게 이제 제가 무일푼으로 억대 매출까지 낸 이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대했고 좋은 제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양심껏 했고 내 교육의 퀄리티를 높였고 나중에는 그것을 해서 제가 피부관리 국가 자격증 거기서 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성이 안 차서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20대 나왔는데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뷰티학과를 또 3학년 편입해서 3, 4학년을 전공까지 하죠. 잘 됐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다 했지만 제가 이제 그게 무리가 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밤으로 막 밤에 막 가서 막 그 대학교 가서 멀리 서울 가서 막 공부하고 낮에는 막 아침부터 피부관리실 가서 피부관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리가 온 거예요. 하여튼 피부관리는 이제 못하고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다시 이제 거기서 또 뭔가 좀 온 거죠. 정체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뚫고 나갈까. 이걸 넘겼는데 뭐를 해서 먹고 살까. 허리는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나한테 너가 필요한 게 뭐지? 지금 필요한 게 사람들한테도 필요했으니까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이제 그쪽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 피부관리실을 넘기고 이사를 가서 정수기가 필요했어요. 그럼 정수기가 필요한데 난 정수기가 필요한데 내가 정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연찮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보니까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자판을 펴놓고 정수기를 파는 거예요. 각종. 나도 정수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해보고 싶다고. 제가 그 다음날 갔어요. 거기.
영업 그 지국에. 그래서 가가지고 출근해서 내 발로 내가 간 거죠. 그리고 가서 팔았어요. 파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뭐 피부 관리를 편안하게 손님이 온 상태에서 내가 했는데, 이걸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업장에 가면은 또 문전박대를 당해요. 정수기를 팔 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사람 전단지 막 뿌리고 던지고, 뭐 상처를 막 받고, 그리고 이제 발이 부르터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다들 이제 들어갔어요. 일하는 분들도. 저도 집에 들어가자라고 들어갔는데, 야, 비 오는 날은 장사 안 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물을 틀어보니까 물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수돗물에서. 이때다. 이때 가서 팔아야 된다, 나는. 그리고 다시 전단지를 다 들고 나가요. 다시. 저는 나가서 새로 진 아파트를 가요. 가서 거기서부터 꼭대기층부터 쭉 가요. 배를 눌러요. 근데 중간쯤에 갔을 때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제가 정수기 어디입니다. 그 명함을 주면서 비가 오는데 혹시 물 틀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물이 그 정도로 안 좋고 막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분인지 안에서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됐어요. 막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 이거 굉장히 가족들 건강이 되게 중요하지 않냐? 또 막 얘기했더니만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몰라. 문 닫으면서 비 오는데 별 미친 땡 따봤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욕까지 하나. 그리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못 들었나. 그리고 배를 다시 눌러서 진짜 문을 열고 한바탕 하고 싶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교양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진짜 배를 누르고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때 비는 오죠. 나는 사실 발까지 부르트고 그때 열심히 했는데 또 들어와서 나가는 애도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해보려고 갔는데 욕을 먹으니까 멘붕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밑에가 놀이터였는데 놀이터 밑에 이게 앉는 곳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데 눈물이 축축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야, 내가 진짜 그런 욕까지 먹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진짜? 그러고 막 있는데 못하겠다. 이걸 할 게 아니다.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제가 오기가 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미친 때까지 욕을 먹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친 게 뭔지 보여주겠어. 그리고 오기가 나서 바로 그냥 올라가요. 그냥 아파트를. 올라가서 다시 막 그 밑에부터 쫙 돌고 옆동 돌고 그 다음 동 돌고 비어있는 상가에 가서 쫙 명함도 돌리고 새로 오픈한다 그러면 막 무조건 가서 애기가 어렸는데 애기 분유 먹이자마자 베란다 잠깐 나가보니까 일 끝났는데 분유 끝나자마자 밖을 보니까 오픈 노래방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애기 눕혀놓고 바로 가서 그 사장님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게 여기가 노래방이 몇 군데인지 아시냐? 노래방이 많지만 차별화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노래방으로 오면 그때는 막 흡연이 다 했을 때예요. 담배 냄새 나고 이러는데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마다.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저 같으면 여기 가겠는데요? 공기청정기 놓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탁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시간도 없고 놀이터에 앉아있는 엄마들 그럼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또 소아과 가서 대기 있는 엄마들 얘기하고 미친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가서 분유 코너에 가서 딱 있으면 분유 사러 오는 엄마들 있어요. 분유 애기한테 이렇게 먹일 때 정수김을 먹여보라고 얘기해요. 시장방에 들고 가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요즘 물김치 언제 담가보셨어요? 물김치 어떤 거 물로 하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수기가 아니라 그때는 항상 다 가서 약수터 가서 물을 길러 오는 상황이었어요. 약수터 어디 가서 약수 길러 온대요. 약수터 얼마나 걸리세요? 한 20-30분 가면 되지. 20-30분 동안 누가 길러 오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힘들게 가서 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왜 소중한지. 그거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그냥 팔게 하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시간도 아까워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국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미쳐있으니까 정수교에서 정수교. 거기 미쳐있으니까 그 버스 정거장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말하려고. 그 버스 정거장 앞에 서 있는 아줌마한테 내가 팔았어요, 물건을. 응? 그 여자분한테 막 얘기해서 정수기를 그때 팔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지국장님이 아니 내가 몇 개 팔았다고 벌써 보고가 끝났는데 한 개를 또 샀어. 그 버스 타러 가는 김에 기소는 그 단계에서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쁘고. 우리 국장님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김혁 씨 이렇게 해서 했다고 박수 쳐주자고 박수를 막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정수기 하시는 분 중에 교육하시는 분,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판매망을 받았는데 그분이 높은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다 이름을 길게 새게 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여기서 최선이 뭘까?
나의 있는 주어진 것은 여기에 최선이 뭘까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있는 상태가 쓰레기장 같아도 내가 내비게이션 출발이 지금 쓰레기장이지만 내 도착지가 보물섬에서 준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물섬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러면 내가 지금 쓰레기장이지만 거기 가는 거는 보물섬이잖아요. 보물이 많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 서민정 씨 탤런트, 남편분이 미국에서 의사분인데 여기까지 열몇 시간 타고 왔더라고. 나 서민정 씨 만나러. 이분 열몇 시간 타고 와서 만나고 가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복하잖아요, 그게. 그럼 내가 그게 있으면, 목적지가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가는 게 보물섬 지도가 있어. 지금 내가 쓰레기지만 가는 것은 금강석이 엄청나.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갖는 게, 내가 이제 그 자신감을 가졌으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나에 대한 확신.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남도 날 확신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거 판매하는 게 맞나? 이게 내 길이 맞아? 이런 사람의 눈빛과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제품을 난 죽어도 팔아야 돼. 이 제품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야. 이 제품은 엄청난 제품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눈빛이 빛나는 사람, 이건 나의 천직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사람과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환경에 밀려갖고 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팔아야 돼. 난 너무나 판매하기 싫다고. 이렇게 파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열정이 어떻게 생기냐. 나 열정적으로 살자가 아니라 의미부여를 하셔야 돼요. 의미부여.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막 죽어나간 사람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남아서 기록을 하자.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 나는 너무 가난해 힘들지만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일을 시작했어.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빚을 무조건 갚아야 돼. 제가 피부관리 하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주문을 했어요. 내가 거기서 그 출근길이 맨날 혼자 얘기하는 길이었어요. 독백. 저녁에 올 때 달을 보고 얘기하고, 아침 출근할 때 해를 보고 얘기하고, 야, 제발 나 빚 갚고 나 좀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 신도시 나 아파트 좀 사게 해줘라. 나 신시가지 아파트 사게 해줘. 나 빚 갚고 싶어. 이 일 열심히 할 거야. 빚 갚게 해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목적. 의미부여. 왜? 그렇게 해서 살면 내가 애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돈을 벌면 의미부여를 계속하는 거예요. 상다리가 계속 단단해지듯이 다리도 세우듯이 계속 의미부여를 내 열정을 하려면 의미부여. 신념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애들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좀 더 영양가 있는 유기농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애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신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동기부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최고인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최고다라고 내 스스로 응원해 주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고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대단해. 오늘도 잘했어. 참 넌 대단해. 그리고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칭찬을 하는 거를 계속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모임, 칭찬하는 모임, 저 스스로 계속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내 그 모든 안 좋은 내적인 힘들었던 내 트라우마, 내적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고 행복함으로 바뀌고 이것들이 한 방울 한 방울이지만 별거 아닌 거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변화가 여러분 삶에 오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쌓인다, 누적된다.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아니라 누적된다. 복리로 온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나에게 엄청나게 나한테 온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감사하다. 항상 그렇게 불행도 행복도 다 모두 전화위복이 되고 나에겐 다 플러스가 된다. 나한테 마이너스가 없다. 플러스가 된다.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응원합니다.